여러분, 70대가 되면 갑자기 걸음걸이가 달라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50대, 60대 때까지만 해도 활기차던 사람이 70대가 되면 갑자기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사실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70대가 되면 걸음걸이가 왜 바뀌는지 그 이유와 해결법 6가지를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70대가 되면 젊을 때보다 보폭이 많이 줄어듭니다. 보폭이 줄면 당연히 걷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보폭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서 다리를 넓게 내딛기가 힘들어집니다. 또한 발목과 무릎의 관절이 굳으면서 자연스럽게 걸음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운동이 부족하면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일상에서 걷기 같은 활동을 적게 하면 근육이 더 빨리 사라집니다. 이렇게 근육이 줄면 균형 잡기가 어려워 넘어질 위험도 높아집니다. 균형을 잡으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폭도 작아지고 걷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뇌에서 근육으로 전달되는 신호도 약해집니다. 뇌가 발을 앞으로 내디디라고 명령해도 근육이 즉각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이가 들수록 발걸음이 느려지고 보폭도 짧아집니다. 70대 이후 보폭이 줄어드는 것을 그냥 놔두면 움직이기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이라도 걷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근육을 관리하면 충분히 다시 보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세가 구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세가 구부정하면 몸의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균형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자세가 구부정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허리와 등의 근육이 약해져서입니다. 허리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를 곧게 펴고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자연히 등이 굽고 시선도 바닥을 보게 됩니다. 등이 굽은 상태로 오래 걸으면 목과 어깨 근육까지 쉽게 뭉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몸이 더 굳어지고 자세가 점점 더 나빠집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시간이 많으면 근육이 더 빨리 약해집니다. 자세가 나빠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골밀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70대가 되면 뼈가 약해지면서 척추도 쉽게 휘게 됩니다. 자세가 나빠지면 폐와 심장에도 부담이 되어 피로감을 더 쉽게 느끼게 됩니다. 자세가 구부정해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교정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매일 허리를 펴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자세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 정도만 꾸준히 해도 한 달 뒤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70대 이후 걸음걸이가 바뀌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균형을 잡는 감각기관이 약해져 몸을 지탱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걸을 때 불안정한 느낌이 들고 넘어질까봐 걱정하게 됩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귀 안의 전정기관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전정기관은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관이 약해지면 걷다가 방향을 갑자기 바꾸거나 자세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발바닥의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발바닥의 신경이 둔해지면 바닥을 밟는 느낌이 약해져 걷는 자세가 불안정해집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70대가 넘어지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한번 넘어지면 더 겁이 나서 걷기를 꺼리게 됩니다. 균형 감각을 다시 높이는 방법은 꾸준한 걷기와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 전정기관과 발바닥 감각이 다시 살아납니다.
매일 10분에서 20분만 걷기 운동을 해도 균형 감각이 크게 좋아집니다. 걷기뿐 아니라 한쪽 발로 서서 중심을 잡는 운동도 효과가 좋습니다. 오늘부터 균형 감각 운동을 시작하면 다시 편안하게 걸을 수 있을 겁니다. 70대가 되면 다리 근육이 빨리 굳어서 걷는 게 힘들어집니다. 이런 문제는 간단한 다리 스트레칭만 꾸준히 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의자에 앉아 다리를 앞으로 쭉 펴고 발끝을 당기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10번 정도 하면 다리 뒤쪽 근육이 시원해지고 걷기가 쉬워집니다. 누워서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스트레칭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올려 무릎을 쭉 펴고 10초간 유지합니다. 이 스트레칭은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동시에 풀어줍니다. 또한 벽을 짚고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도 다리 근육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이 동작을 하루 15번에서 20번 정도 하면 다리 힘이 좋아져 걷기도 편해집니다. 70대에 다리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보폭이 자연스럽게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하루 10분 정도만 해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동작부터 시작해 점점 강도를 늘리면 좋습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다리의 혈액순환이 잘 돼서 붓기도 줄어듭니다. 매일 꾸준히 스트레칭하면 걷는 것이 훨씬 가벼워지고 일상생활도 편해집니다. 지금 바로 의자에서 다리 스트레칭을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허리가 굽어 걸음걸이가 구부정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리가 굽으면 걷기도 불편하고 통증도 쉽게 생깁니다. 허리를 펴주는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만 꾸준히 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서서 양손을 깍지 끼고 머리 위로 쭉 올리는 동작입니다. 이 자세로 천천히 허리를 펴고 5초 정도 유지한 후 팔을 내려줍니다. 이 동작을 하루 10번 정도 반복하면 허리가 점점 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도 허리 스트레칭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곧게 세우고 가슴을 앞으로 내미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허리를 펴주는 동시에 척추를 튼튼하게 합니다. 하루에 10번에서 20번 정도 하면 허리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누워서 허리를 펴주는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려 가슴 쪽으로 당기면 허리 근육이 시원하게 풀립니다. 이 자세를 10초 정도 유지하면 허리 통증 완화에도 좋습니다. 허리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몸 전체의 균형도 좋아져 걷기도 편안해집니다. 지금부터 하루 10분 간단한 허리 스트레칭으로 걸음걸이를 바꿔보세요. 자세가 구부정하면 걸을 때 균형 잡기가 어렵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가슴 근육이 짧아지고 등 근육이 약해져서 나타납니다. 이런 자세를 바로잡으려면 간단한 등 근육 운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벽에 등을 대고 서서 팔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면 좋습니다. 이 동작은 등과 어깨 근육을 활성화해서 자연스럽게 자세가 좋아집니다. 하루 10번 정도 반복하면 일주일 뒤부터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양팔을 뒤로 천천히 뻗어주는 동작도 좋습니다. 이 동작을 하면 가슴이 펴지고 등 근육이 강화됩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꾸준한 습관만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런 운동을 하면 자세가 바로 잡히고 걸음걸이도 좋아집니다. 등 근육을 강화하면 자연히 허리에도 힘이 들어가 몸이 곧게 서게 됩니다. 등 근육이 좋아지면 목과 어깨의 통증도 크게 줄어듭니다. 오늘부터 벽을 활용해 등 근육 운동을 해보세요. 하루 조금씩 하면 몇 주 안에 자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간단한 운동으로 더 당당하고 건강한 걸음걸이를 만들어 보세요.
70대 이후에 걷는 것이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몸이 힘을 잃어 쉽게 피로해집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아침 식사에 달걀을 먹는 겁니다. 달걀은 하루 단백질 필요량을 쉽게 채울 수 있는 음식입니다. 아침마다 삶은 달걀 1개에서 2개를 꾸준히 먹으면 근육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 두부를 추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두부는 근육 유지에 좋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쉬워 70대가 먹기 좋은 식품입니다. 매 끼니마다 고기나 생선을 먹기 어려우면 두부를 먹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간식으로 견과류를 챙겨 먹는 것도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는 식물성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 근육에 매우 좋습니다. 하루에 아몬드 10개 정도를 꾸준히 먹으면 근육이 탄탄해지는데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너무 짜거나 기름진 음식은 근육에 좋지 않습니다. 염분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은 근육을 빠르게 줄어들게 합니다. 오늘부터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 습관으로 근육을 지켜보세요. 70대에도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걷기가 쉬워지고 몸도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헬스장에 가거나 무거운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건 어렵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운동 중 하나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하루에 10번에서 20번만 해도 다리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이 운동은 하체 근육을 키워서 걷는 속도와 보폭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벽을 잡고 발 뒤꿈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운동도 좋습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단련해 걷기를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벽을 이용한 푸시업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가볍게 몸을 밀었다 당겼다 하면 팔과 가슴 근육이 강화됩니다. 이 운동을 하루 10번 정도만 꾸준히 하면 상체 근육도 쉽게 유지됩니다. 집에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넘어질 위험도 줄어듭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하면 근육에 힘이 생기고 걷는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집에서 10번씩만 따라 해보세요. 근육이 강해지면 걸음걸이가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키우려면 힘든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걷기만 꾸준히 해도 근육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걷는 시간을 하루에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만 걸어도 근육이 유지되고 보폭도 넓어집니다. 걸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보폭을 조금씩 크게 걷는 것입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보폭을 늘리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강해집니다. 걷는 속도는 빠르게 걷기보다 천천히 꾸준히 걷는 게 더 좋습니다. 걸을 때는 항상 허리를 곧게 펴고 걷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허리를 펴고 걸으면 허리 근육까지 좋아져 몸 전체의 균형도 좋아집니다. 매일 걸으면 혈액순환도 잘 돼 피로감이 줄어들고 활력도 높아집니다. 일주일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생기고 보폭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걷기가 어렵다면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자리 걸음을 매일 10분씩만 꾸준히 하면 근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걷기 습관을 꾸준히 가지면 몸이 훨씬 젊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걸으면서 근력을 관리해 보세요. 70대가 되면 관절이 약해지면서 걷는 것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절이 약하면 통증이 생기고 걸음걸이도 자연스럽게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관절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 통증이 줄고 걷는 게 훨씬 편해집니다.
관절에 가장 좋은 음식 중 하나는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입니다.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해 관절과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매일 아침 한 컵의 우유만 꾸준히 마셔도 관절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등 푸른 생선도 관절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연어나 고등어에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관절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생선을 먹으면 관절 통증이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도 관절을 튼튼하게 합니다. 녹색 채소에는 관절 염증을 낮추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한 번 녹색 채소를 먹으면 관절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반대로 짜거나 기름진 음식은 관절에 좋지 않습니다. 이런 음식은 몸의 염증을 늘려서 관절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관절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챙겨 먹으면 걸음걸이가 다시 좋아질 겁니다. 70대 이후 관절 통증을 줄이려면 일상생활에서 작은 습관 변화가 필요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날 때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이 좋습니다. 천천히 일어나면 무릎과 허리 관절에 무리가 덜 갑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난간을 잡고 천천히 한 칸씩 오르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계단을 오르면 무릎 관절에 심한 충격이 갑니다. 신발도 관절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너무 딱딱한 신발이나 굽이 높은 신발은 관절에 큰 부담이 됩니다. 걸을 때는 발이 편안한 운동화나 쿠션이 있는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하루에 오랜 시간 걷게 될 때는 중간에 휴식을 꼭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30분에서 40분 걸으면 5분에서 10분 정도 쉬면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합니다. 물건을 들 때도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허리를 펴고 들어야 합니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해서 물건을 들면 척추와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관절의 통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걷는 자세를 편하게 하고 관절 통증을 예방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변화로 더 건강한 관절을 유지해 보세요. 관절 통증 때문에 걷는 것이 힘든 분들은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하면 통증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중 하나가 바로 누워서 다리 들기 운동입니다. 누워서 천천히 한쪽 다리를 올리고 내리는 동작을 하루에 10번 정도 하면 좋습니다. 이 운동은 무릎과 허벅지 관절을 튼튼하게 해서 걷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펴고 발목을 천천히 돌리는 운동도 좋습니다. 발목을 돌리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관절에 영양이 잘 전달됩니다. 벽을 잡고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는 운동도 관절 통증 완화에 좋습니다. 이 운동을 10번씩 반복하면 무릎 주변의 근육이 강화됩니다. 관절 주변 근육이 튼튼해지면 관절이 안정돼 통증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무릎을 가볍게 굽혔다 펴는 습관도 관절 건강에 좋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3분에서 5분만 해도 효과가 좋습니다. 무릎 관절 통증은 운동을 안 하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이 운동들을 하루 10분에서 20분만 꾸준히 하면 걸을 때 편안해집니다. 오늘부터 쉽고 간단한 운동으로 관절 통증을 없애보세요. 관절이 좋아지면 걷는 기쁨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뇌와 걸음걸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걷는 건 단순히 다리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70대가 되면 뇌의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걷는 속도와 균형 감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뇌의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가 약해지면 걸음이 불안정해집니다. 걸을 때 방향 전환이나 장애물을 피하는 것도 뇌의 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런 과정이 느려져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뇌의 노화로 인해 움직임이 둔해지고 반응 속도도 느려집니다. 70대 이후 뇌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면 걸음걸이도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이 좋아지면 걷는 자세도 바르게 되고 넘어질 위험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뇌를 건강하게 유지한 사람들은 70대가 넘어도 가벼운 걸음을 유지합니다.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꾸준한 걷기와 새로운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새로운 장소에서 걷거나 새로운 동작을 해보면 뇌가 더 활성화됩니다. 하루 10분 정도 낯선 길을 걷거나 다양한 동작을 시도하면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면 걸음걸이도 자연히 젊어집니다. 오늘부터 뇌 건강 관리로 걷는 즐거움을 다시 찾아보세요. 걷기 능력을 높이려면 몸만이 아니라 뇌도 함께 훈련해야 합니다. 70대가 되면 뇌에서 근육으로 신호를 보내는 속도가 느려져 걷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뇌 훈련을 하면 이런 신호 전달이 빨라져 걸음걸이도 좋아집니다. 가장 쉬운 두뇌 훈련법은 걷기를 하면서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걸으면서 50에서 하나까지 거꾸로 숫자를 세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활성화돼 균형 감각과 보행 속도가 좋아집니다. 또한 걸으면서 간단한 계산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걸으면서 10 더하기 15, 30 더하기 45처럼 쉬운 계산을 해보세요. 이 훈련은 뇌를 깨우고 걷는 동안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두뇌 훈련을 하면서 걷다 보면 걸음걸이가 훨씬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뇌가 훈련되면 방향 전환이나 장애물을 피하는 것도 빨라지고 쉬워집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하면 걷기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이 두뇌 훈련법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어서 부담도 없습니다. 매일 걷는 동안 간단한 숫자, 세기와 계산을 꼭 실천해 보세요. 뇌와 걷기를 동시에 훈련하면 더 젊고 활기차게 걸을 수 있을 겁니다. 기억력과 걷기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아하시죠? 사실 기억력이 좋아지면 걷기 능력도 함께 좋아집니다. 70대가 되면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뇌의 전체적인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면 뇌에서 걷기를 조절하는 기능도 영향을 받습니다. 꾸준히 기억력을 유지하면 뇌의 건강이 유지되고 자연스럽게 걷기 능력도 좋아집니다. 기억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짧게라도 책이나 신문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10분 정도 독서를 하면 뇌의 기억력과 사고력이 좋아집니다. 또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메모하거나 일기를 쓰는 습관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억력이 꾸준히 유지되고 걷는데 필요한 균형 감각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걸음걸이도 더 안정적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매일 5가지 정도의 물건 이름을 기억하는 훈련입니다. 하루에 집에 있는 물건 5가지를 정해서 반복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이 간단한 기억력 훈련만으로도 걷는 속도와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오늘부터 기억력을 위한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기억력 유지로 걷기 능력을 더욱 젊게 만들어 보세요. 70대 이후 걷기가 힘들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보폭이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보폭이 짧아지면 걸음이 느려지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보폭을 늘리기 위해서는 평소 걷는 습관에 작은 변화를 주면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넓게 걷기보다는 조금씩만 보폭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을 때 평소보다 조금 더 멀리 발을 내딛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일주일 정도만 해도 금방 적응이 됩니다. 보폭이 넓어지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이렇게 근육이 강해지면 걷기가 점점 더 쉬워지고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는 항상 허리를 펴고 시선을 멀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선을 멀리 두면 자연히 보폭이 넓어지고 바른 자세로 걸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발 뒤꿈치부터 지면에 닿도록 의식하며 걸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면 관절에도 부담이 덜 가고 균형 잡기도 쉬워집니다. 꾸준히 이런 걷기 습관을 가지면 넘어질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보폭을 늘리는 습관만으로도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몸도 더 가벼워집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보폭을 늘리는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걷기는 건강에 가장 좋은 운동이지만 너무 오래 걷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70대에게 가장 적당한 걷기 시간은 하루 20분에서 30분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걷게 되면 관절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걷기를 할 때는 한 번에 길게 걷기보다는 하루에 두세 번 나눠 걷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정도 나눠서 걷는 것도 좋습니다. 걷는 시간이 길어질 때는 반드시 중간에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30분 정도 걸었다면 5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다시 걷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전후로 물을 충분히 마시면 관절과 근육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걷기는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긴 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15분에서 20분 걷는 게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걷는 습관은 다리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정도 꾸준히 걸으면 혈압, 혈당도 낮아져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오늘부터 하루 걷는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걸어보세요. 짧은 걷기 습관으로 몸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매일 걷기를 통해 더 건강하고 젊은 몸을 만들어 보세요. 같은 시간을 걸어도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걷기를 할 때 팔을 크게 흔드는 습관만 추가해도 효과가 2배로 높아집니다. 팔을 흔들면 상체 근육까지 같이 움직여 전신 운동 효과가 생깁니다. 팔을 크게 앞뒤로 흔들면 몸의 혈액순환이 더 좋아지고 걷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발바닥 전체를 이용해 땅을 밟으면 관절의 부담도 적어집니다. 뒤꿈치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디디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이런 걸음걸이를 꾸준히 하면 균형 감각도 좋아져 넘어질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 걷는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빨리 걷다가 느리게 걷는 것보다 일정한 속도로 걷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걷는 게 몸의 부담도 적고 근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걷기 전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다리를 앞뒤로 가볍게 움직이거나 허리를 돌려주는 동작을 5분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걷기 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면 근육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걷기 효과를 높이는 습관을 가지면 같은 시간 걷고도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간단한 방법들을 실천해 걷기 효과를 2배로 높여보세요. 밖에서 걷기 힘든 날씨나 환경이라면 집에서도 충분히 걷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리 걷기는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고 천천히 걷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만 꾸준히 하면 다리 근력과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걸을 때 발을 조금씩 높이 들면서 걸으면 근력 운동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걷기 운동을 할 때는 편안한 신발을 신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맨발로 하면 발바닥에 부담이 생기니 실내화나 운동화를 신으면 좋습니다. 제자리 걷기가 지루하다면 TV를 보면서 하거나 음악을 틀고 하면 좋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걷기를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운동 효과도 커집니다. 의자를 잡고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운동도 좋습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다리 근육이 튼튼해지고 균형 잡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또한 실내에서도 벽을 잡고 까치발을 들었다 내렸다 하면 종아리 근육이 강화됩니다. 이런 간단한 운동을 하루 10분에서 15분만 꾸준히 하면 걷기 능력이 크게 좋아집니다. 집에서 꾸준히 걷기 운동을 실천하면 밖에서도 훨씬 잘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집에서 걷기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걷기가 건강에 좋은 이유는 몸뿐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걷기를 하면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몸이 긴장되고 관절과 근육에도 무리가 생깁니다. 걷기를 하면서 음악을 듣거나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스트레스가 줄고 걸음걸이도 더 활기차집니다. 걷는 장소를 다양하게 바꿔보는 것도 스트레스를 낮추는 좋은 방법입니다. 항상 같은 길이 아닌 새로운 길로 걸으면 뇌가 자극을 받아 스트레스가 감소됩니다. 걷기를 하면서 깊게 숨을 쉬는 것도 효과가 좋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 스트레스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하루에 15분 정도 이런 습관을 가지면 몸과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걷기 중간에 잠시 멈춰 주변을 둘러보고 풍경을 감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습관을 가지면 걷기가 더 즐거워지고 스트레스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걷기를 통해 마음이 편안해지면 건강 상태도 자연히 좋아집니다. 오늘부터 걷기에 작은 즐거움을 더해보세요. 걷기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낮추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걷기가 좋다는 건 알지만 꾸준히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걷기를 습관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걷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오랜 시간 걷기보다는 하루 10분 정도로 가볍게 시작하면 좋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처럼 본인이 걷기 편한 시간을 정해 매일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는 습관을 유지하려면 주변 사람과 함께 걷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걸으면 대화도 나누고 더 재미있게 걸을 수 있습니다. 함께 걸으면 자연스럽게 걷는 시간이 길어지고 운동 효과도 높아집니다. 걷기를 습관화할 때 걷기 일지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몇 분 걸었는지 기록하면 성취감을 느끼고 습관도 유지하기 쉽습니다. 또한 걷기를 시작하기 전에 운동복이나 편안한 신발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걷기 준비물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면 자연스럽게 걷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실내 걷기를 하면 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TV를 보면서 제자리 걷기를 하면 지루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걷기를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좋아지는 걸 직접 느껴 더 오래 지속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실천해 꾸준히 걷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지금까지 70대 이후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이유와 그 해결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건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근육, 관절, 뇌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매일 간단한 스트레칭과 걷기 습관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좋은 걷기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 걷기부터 실천하면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확 달라질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